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것처럼 집단 퇴사가 일어나잖아. 뭐 특정 인원이 선동을 하거나 뭐 잘못된 정보를 들어가지고 뭐 선동을 당해서 다 같이 그만두잖아. 이렇게 했을 때는 문을 닫아버렸잖아. 그 친구들이 뭐 당일 퇴사가 우두두두 올라왔거든. 일반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들 매장을 문 닫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거지로라도 굴리면 영업 손실에 대한 피해를 뭘로 증빙할 거야? 이제는 인간적인 마음은 좀 다 배제하려고 해. 너무 예민한 주제라서 뭐 경험이 미천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노동법 이슈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지. 정말로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제일 심각하다고 보는 게 퇴사야. 퇴사 관련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은 어떤 거냐면 노동자의 권리나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 고용주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업무 평가가 너무 안 좋아 혹은 뭐 근태도 안 좋고 뭐 인성도 안 좋아. 그래서 이 친구를 정리를 해야 돼. 근데 그랬을 때는 굉장히 법적 조치가 많잖아. 해고를 할 거면은 뭐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 한 달치 월급을 더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해고 담보를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만약에 뭐 권고사직은 해고가 되면 국가 차원에서 지원 사업에서 배제가 된다. 굉장히 리스크들이 많거든. 그런데 반대로 일반 자영업자 입장에서 직원이 관둘 때는 그날 앞치마 던지고 나가버리거나 그날 밤에 저 퇴사하겠습니다 날려버리고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온전하게 리스크는 사업주가 져야 되는 거란 말이야. 나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반대로 사업주는 누가 보호해 주냐는 거지. 퇴사를 미리 말하는 거를 계약서 사항에 쓰지 않나요? 인수인계 뭐 30일을 잡아놓긴 하는데 네네. 나도 그게 굉장히 법적인 효력이 강력할 줄 알았는데 네네. 실제로 노무사랑 얘기를 나눠보면 그 별로 실효성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효성 자체가 없다 보니까 법적으로 뭔가 걸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TO에 맞춰서 모든 계획을 입안에서 짜잖아.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날 밤에 그만둬. 그럼 다음날부터 바로 영업적인 피해를 입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사업주는 누가 보호해 줄 수 있냐라는 거지.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게 존재를 하려면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 그럼 사업주의 보호를 위해서 당일 퇴사하거나 그런 식으로 인수인계 절차를 무시하고 영업에 피해를 끼치는 퇴사를 했을 때에는 한 달치 월급을 날려야지. 그럼 나는 그래야지 형평성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 그 내용 자체들은. 근데 이제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럼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것처럼 집단 퇴사가 일어나잖아. 뭐 특정 인원이 선동을 하거나 뭐 잘못된 정보를 들어가지고 뭐 선동을 당해서 다 같이 그만두잖아. 근데 이랬을 때 이번에 우리가 매장 3개를 문을 닫고 있잖아. 그 문 닫은 곳에서 집단 퇴사한 친구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난 분명히 법적인 조치를 취할 거고, 이렇게 했을 때는 문을 닫아버렸잖아. 그 친구들이 뭐 당일 퇴사가 우두두두 올라왔거든. 특정 매장들에서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같이 퇴사한 경우야. 근데 내가 만약에 필드에 있었으면은 다른 사장님들처럼 똑같았을 거야. 어떻게든 영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지. 내가 매장 한두 개였으면. 근데 그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영업 피해에 대해서 증빙이 어려운 거거든. 그만뒀다 하더라도 결국 매장은 굴러간 거니까. 근데 이번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문 닫은 매장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기반해서 영업 손실 피해를 주장을 할 거야. 그리고 민사를 걸 거야. 그러면 실제로 관리자한테 걸 거냐? 아니, 나는 이번에 다 같이 움직인 그 친구들한테 전부 다 걸 거야.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 나도 피해를 본 거잖아. 근데 일반 자영업자 입장에서 뭐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한들 영업 피해를 어떻게 증빙하지?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워낙 직영경이 많고 이래나 저래나 좀 탄탄하니까 그런 건데, 일반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들 매장을 문 닫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무조건 굴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거지로라도 굴리면 영업 손실에 대한 피해를 뭘로 증빙할 거야? 그러면은 실제로 사업주는 직원을 고용할 때 그 직원이 그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나는 이거는 진짜로 뭐 국민 차원에 올려서라도 한 번쯤은 건드려야 되는 문제라고 봐. 어느 정도 사업주에 대한 보호는 해줘야 된다는 거지. 우리나라에 일반 자영업자가 인구수가 적은 게 아니잖아. 그럼 그 많은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반드시 선행은 돼야 된다라고 난 생각을 해. 그 많은 인원들이 하루아침 안에 그만둔 거면 이게 악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혹시 입증을 하고 어떤 업무 방해죄나 그런 걸로 걸 수 있을까요? 우리 법무팀이랑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퇴사자 올라온 게 한밤중에 동일한 타이밍에 수십 명이 한꺼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나는 더 화가 나는 게 위탁 경영을 맡겼던 친구들보다 그 아래에서 회사 직원으로 근무했던 친구들한테 더 화가 나. 위탁 경영을 맡겼던 친구들은 결국 비즈니스 관계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본인들이 감안을 하고 결정을 했을 텐데
밑에 직원들은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어떠한 피해가 갈지 분명히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행동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몇 마디에 흔들려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더구나 사직서 수리도 안 됐어. 회사에서 도장도 안 찍어줬어. 근데 그날 밤에 우두두두 퇴사가 올라왔다? 사실 그냥 넘어가긴 힘들지. 왜냐면 문까지 닫아버린 마당이니까. 나갈 때 근거가 무엇이었나요? 선동을 당한 직원이 있는 반면에 남아있는 직원들도 있잖아. 남아있는 직원들은 다 언뜻 들었는데 뭐 회사가 이제 곧 망할 거니까 너네들 있다가 이제 월급도 똑바로 못 받고 그다음 퇴직금도 못 받을 확률이 높다. 선동한 인원들이 뭐 자기네들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돈을 못 받아간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앞서서 얘기했던 친구들 보면 기본적으로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뭐 실제로 얼마를 줬고 뭐 실제 성과가 없어서 성과가 없을 때는 뭐 개인적으로도 돈을 몇백씩 챙겨주고 뭐 이런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뭐 설날에 떡값만 생각을 해도 그 친구들이 먼저 제안을 했어. 직원들 나는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명절 때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까지 다 챙겼거든. 근데 그 친구들이 먼저 제안을 한 게 그 친구들 챙겨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자기네들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친구들은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명절 떡값으로 줬어. 1,000만 원을 줬다니까. 명절 떡값으로. 경력 맡은 친구들은 또 챙겨주고.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실효성을 적어도 회사한테라도 증빙을 했었어야 되는데 선동당한 친구들이 선동당할 만했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본인들은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나는 잘 모르겠어. 운영 위탁을 맡기는 관계가 앞으로도 있을 텐데. 없을 거야 아마. 나는 이번에 현장을 이번에 사태가 터져서 내가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역시 이거를 그냥 시스템적으로 맞춰야지 사람한테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 내가 확실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매장 하나도 없었더라고. 뭐 필요한 기물이 있어도 안 사주고 하다못해 새로 출근한 직원들한테 줄 유니폼도 없었어. 매장에 구비되어 있는 게 정리 정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같은 게 새로운 메뉴가 추가됐다라고 할 때 본인들이 영업을 해보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신규 오퍼레이션으로 맞춰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실제 진행되는 게 많이 없었고 하다못해 일을 더 했어. 상황상 어떠한 상황에서 일을 더 했다고 쳐? 그럼 나는 그건 당연히 줘야 된다는 입장이거든.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본인들의 일의 편의성을 위해서 뭐 다 날려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사실 어떤 직원이 우리 회사에 있고 싶었겠어. 외부 일정이 워낙 바빴기 때문에 본사 슈퍼바이저 역할을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잘 못했단 말이야. 직영 슈퍼바이저 역할을. 근데 이번 파트에서부터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전체 회사 시스템 자체를 새롭게 리뉴얼하고 있고 그 리뉴얼 끝나고 나면은 이제 관리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관리자들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게 완벽하게 떨어지겠지. 마치 내가 옛날에 큰 외식 기업에서 다녔을 때 시스템을 완전 차용해서 그대로 들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적인 마음은 좀 다 배제하려고 해. 그럼 앞으로 사람들을 더 안 쓰는 방향으로 뭐 키오스크를 도입한다든가. 그건 아니야. 나는 장사는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장사란 사람과 사람의 접점에서 만들어지는 비즈니스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기계 도입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지양하는 게 똑같고 다만 이제 특정 누군가에게 많은 권한과 많은 책임을 주기보다는 분산할 거야.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사람과 같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건데 신뢰가 깨져버린 것 같아서 이제는 약간 그런 거야. 단기간에 너무 빠른 보상은 없다. 본인 성과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본인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이런 파트들이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업계 내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보상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인생을 바꿀 만한 보상을 내가 해준다? 앞으로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대신에 그렇게까지 내가 마음을 먹으려면 진짜로 이 회사에 많은 것들을 안겨주는 게 먼저 수반돼야 될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는 이만큼 줄게 그러니까 너 이거 해봐 라는 느낌이었으면 다음 파트부터는 이제부터는 이만큼 한 친구들한테 그만큼 줄 것 같아. 그럼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좀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돼. 우리 본부장님이 가끔 하는 얘기인데 나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람 안 믿으면 돼. 조금 고생 같이 했다고 뭐 조금 고맙다고 사장님들이 너무 거기에 저처럼 안 휘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비즈니스는 항상 냉정해야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PTSD일지도 모르겠는데 사람한테 이 버림받는 게 너무 싫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만 옆에서 같이 고생을 하면은 너무 많은 것들을 제가 먼저 너무 많은 권한들을 주나 봐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한 거는 제 잘못이 좀 크다. 왜냐면 사람이라면 내가 그만한 권한을 줬기 때문에 망가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 그럼 앞으로 같이 일하실 미래 직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과가 있다면 그에 맞는 보상은 반드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혹시나 밑에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라는 일들이 있다면 제발 부탁인데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항상 열려있고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남아있는 직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깨달은 게 그 친구들도 저를 너무 몰랐고 이번에 소통하면서 저라는 사람을 알게 되니까 작은 애들이 중간관리자들이랑 얘기했을 때는 건의를 내도 까이고 다 이랬는데 막상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니까 너무 빨리 많은 것들이 바뀐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잘 몰랐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직원과의 소통을 등한시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고요. 항상 열려있으니까 매장들마다 아마 제 번호가 남아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연락하도 됩니다. 저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썩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는 항상 흘러가는 강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사는 김영철의 김영철이었습니다.